그래서 기본 작업 2번에서 첫 번째 요 제목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거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거 있었죠. 여기 맞춤 가셔서 여기 가로에 뭐요? 선택 영역에 가운데로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오니까 그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글꼴은 궁서고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실선. 밑줄 어디 갔어? 그 다음에 2번은 A3에서 A4. 그 다음에 B3에서 B4. 그 다음에 C3에서 어디까지요? F3까지. C3에서 F3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G3에서 G4, H3에서 H4까지 하고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H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셀 스타일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강조색 몇이요? 6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고 계시라고 했었죠. 여기 앞뒤에다가 미음에 뭐요? 한자. 미음에 한자 하셔서 여기 특수문자 넣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서 예를 잘 보세요. 예. 그래서 거기 예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5,200원에 심표 찍고 0일 때 몇 원이요? 0원. 그러면 H 요 부분만 범위 지정하시고 H5에서 14까지. 그 다음에 셀 서식 가셔서 여기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가시고 샵콤마 뭐요? 샵샵 0 하시고 끝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1. 요거는 기존에 했었던 거랑 아주 큰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A3에서 여기 H14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하고 굵은 바깥쪽.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급 필터. 그럼 고급 필터 나올 때마다 맨날 이 얘기 합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이제 조건 넣으실 때 AND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OR.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AND는 같은 줄, OR은요 다른 줄. 그래서 이론에서도 가끔씩 이 조건 넣는 거 관련돼서 이론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공주식회사 4월 급여명세표 보고 직급이 과장이거나 지급액, 그래서 요 두 가지 갖고 하는 거죠. 직급하고 뭐요? 지급액. 그래서 요거를 A20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급은 과장. 근데 뭐뭐 권하면, 요거는 뭐 뭐뭐면서, 아니면은 뭐뭐 하고, 요렇게 끝나면 뭐예요? AND. 그 다음에 OR은 뭐 또는이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뭐뭐거나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OR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줄이에요? 다른 줄이에요? 다른 줄입니다. 그래서 다른 줄에다가 얼마야? 350. 근데 미만이니까 미만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이상은 크거나 뭐하다? 같다. 그래서 이상이라고도 하고 크거나 뭐하다? 같다. 그 다음에 초과라고 하고 크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하는 작거나 뭐하다? 같다. 그 다음에 미만은 뭐예요? 작다. 부등호.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뭐죠? 같지 않다. 다르다 할 때.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간혹에 콩나듯이.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고요. 여기 이제 범위 지정하시고, 범위 지정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만 누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서 어디 가시면 돼요? 고급. 그리고 범위 지정 맞나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테두리 나오잖아요. 이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어디에요? A 25. 네, 확인. 그리고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나올 때도 잠시만요. 3500?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면은 뭐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사원명하고 뭐 직급하고 뭐 세금 요거 세 개만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요거 복사 떠서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똑같은데 요거까지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버전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실 때 복사 위치 하실 때 요거 세 개를 다 뭐 해야 돼요? 잡아주고 확인하시면 뭐만 나오죠? 세 가지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준비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 항상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계산 작업하고 분석 작업이에요. 왜냐면 계산 작업하고 분석 작업만 담아줘도 60점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얼마나 맞추느냐, 몇 개 틀리느냐, 요게 좀 합격하는데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1번은 표에서 서류가 85점 이상, 시험이 80점 이상인 합격자 수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계산된 합격자 수 뒤에는 명을 포함하래요. 그러면 이거 에버리지 if, 카운트 if, 썸 if 중에 뭐죠? 카운트 if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버리지 if가 되려면 지문 안에 평균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썸 if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합계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지문 안에 그 두 가지 용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수 세는 거니까 뭘로 하시면 되세요? count if s. 왜 s냐면은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는 count if s. 그리고 항상 여기 밑에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조건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첫 번째 조건? 서류. 그래서 요 서류가 여기에서 몇 점 이상이요? 85점. 근데 카운트 if나 썸 if나 에버리지 if처럼 두 개가 합쳐진 거는 앞뒤에다 뭐 붙여라? 큰 따옴표. 그래서 크거나 뭐하다? 같다. 몇 점이요? 85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시험입니다. 여기 시험이 몇 점 이상이요? 요번에는 80점 이상. 그래서 큰 따옴표 이상이니까 크거나 뭐하다? 같다. 몇 점이요? 80점. 그리고 뒤에다가 뭐 붙이래요? 명 붙이래요. 이렇게 해놓고 요 뒤에다가 뭐 붙이세요? 명. 그래서 몇 명 나오시면 돼요? 4명. 그 다음에 표 2에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면 여잔데요. 이거는 산수를 잘 하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자하고 뭘로 만들 거죠? 여자 만들 거죠. 맞죠? 그러면 몇으로 나눠야 돼요? 두 개니까 2로 나눠요. 근데 모드 함수가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요게 뭐 구하는 함수라고요? 나머지. 그래서 결론은 나머지가 2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후 나머지가 1이면 뭐예요? 남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면은 뭐죠? 여자. 아니 2가 아니고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로 나눴을 때 홀수면은 1이 남죠. 맞죠? 짝수면은 몇이 남아요? 0이 남아요. 라고 연결이 되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는 if
이것들을 if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구하는 함수라고요? 네, if 다음에 모드가 먼저 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눠줄 건데 뭘 나눌 거냐면은 미드 함수 갖고 나눌 거예요. 그 미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8번째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다. 스타트가 몇 번째예요? 요거 찍고 8번째에서 몇 번째? 첫 번째. 그러면은 1이나 2나 3이나 4를 갖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나눌 건데 아까 몇으로 나눈다 그랬죠? 2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몇이에요? 2예요. 요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몇이면 1이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남자. 1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 요거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좀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모드 함수를 이해를 하셔야 이거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드 함수가 뭐 하는 함수라고요?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뭐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남자냐 아니면 뭐냐? 여자냐. 요거를 이제 구할 건데 그래서 나눌 때에 나누기 하실 때 몇으로 나눠야 돼요? 2. 그러면 나머지는 0 아니면 뭐죠? 1이죠. 그래서 0이 짝수가 되는 거고 1이 뭐가 되는 거죠?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미드 함수에서 8,1의 뜻이 뭐죠? 8,1 8번째 시작하는 거에서 몇 글자가 가지고 오겠다? 한 글자. 그래서 이거 세실 때 여기 사이에 있는 요 빼기까지 세셔야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요거 비슷한 거 하긴 해봤죠? 남자 여자 구하는 거. 그래서 남녀 구하는 거 은근 돼요. 시험에서.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변형해서 딴 걸로 한번 또 구해 볼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아니,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미드에다가 거는 거면은 큰 따옴표가 맞는데, 이건 미드로 해서 여기 안에서 모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안 붙이셔도 돼요. 네. 거기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 조건 걸 때만. 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미드에 I3에 8, 만약에 똑같은 건데 여기에다 는을 했으면 큰 따옴표가 맞아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는 문자로 보니까. 근데 이게 모드에 들어가면은 숫자로 바뀌어요. 그렇죠. 숫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는에서 큰 따옴표 붙이는 거는 그거 그거 세 가지만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 는에서 숫자 할 때는 큰 따옴표. 네, 근데 지금은 모드로 바뀌니까 모드 자체에서는 숫자로 뿌려요. 그러면 숫자로 다시 문자로. 그렇죠.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이거 는 1 아니면 는 0. 이거 안 하면은 답 안 나올 건데요. 답이 나와요? 잠시만요. 나올 수는 있는데, 잠시만요. 원래는 들어가야 정상인데, 보자. 정답 처리는 요거 답만 맞으면 되긴 되는 거예요. 모드 함수가 그런 값이 출주처럼 1, 2, 3, 4처럼 지정이 돼 있으면 되는 건데,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잠시만요. 될 수는 있는데, 잠시만요. 0이고, 이거 꼬는 게 맞고, 0이고. 나눠봐야 1, 2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네. 나눠봤자 1 아니면 몇 나오죠? 0 나오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if 할 때 true 있죠?
true가 1이에요. true가 몇이라고요? 1. 그리고 false가 0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운 좋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몇을 해주는 게 맞아요? 1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true는 1로 보고 false는 0으로 봐요. 그러면 이거 1을 안 넣어줘도 남자는 몇으로 보는 거예요? 1로. 여자는 몇이요? 0.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1하고 0이 아니고 2, 3, 4까지 나오면은 는을 안 해주시면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가능은 해요.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함수 자체에서 true를 1로 보거든요. 근데 false를 0으로 보니까 여기에서는 안 나와도 답은 어때요? 맞아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 맞춘다 그러면 는 몇을 넣어주셔야 돼요? 1을 넣어주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안 넣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0, 1을 프로그램에서는 그 참거짓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choose count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 는 choose 치시고 그래서 choose 함수가 뭐 할 때 쓰는 함수예요? 1, 2, 3, 4, 5를 문자로 뭐 할 때요? 변환할 때. 그 다음에 count 갖고 세야 돼요. count. 예. 근데 count는 숫자밖에 못 세죠. 예. 그래서 뒤에 A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요 동그라미 세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세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A가 들어가야 문자나 숫자를 셀 수 있어요. 근데 count는 뭐만 셀 수 있다고요? 예. 숫자만. 그리고 count blank는 뭐만 셀 수 있어요? 빈 공간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범위 지정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이면 몇 프로요? 25%. 그 다음에 2면은 50%. 3이면은 75%. 4면은요 1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 분류와 생산일자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표시하시오. 분류는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생산일자는 뭐만 갖고 오래요? 월만. 그러면 는 대문자니까 어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대문자 갖고 올 거죠? 그 다음에 연산자로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할 거예요? 빼기 넣어야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 뭐요? 빼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산자 붙이고 그 다음에 월만 갖고 올 거니까 뭐 해야 돼요? 네, months 해야 돼요. 그래서 months 가시고 여기 생산일자에서 뭐 갖고 올 거다? 월만 가지고 올 거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몇 네, 이런 식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제 전화번호가 누가 제 전화번호 팔아먹었나봐요. 요즘 계속 이상한 것만 와요. TV에 나왔던 사기 문자도 한 2번인가 왔고 그 쿠팡이나 이런 데에다가 저기 구매 후 댓글 달면 돈 주겠다. 네, 그 사기라고 뉴스에 한 4-5번 나왔는데 요즘 그 문자가 수시로 오네요. 그 다음에 5번은 VLOOKUP, HLOOKUP, RANKEQ, large 함수 중 뭐 한 거요? 알맞은 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요거 보고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요게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이니까 무슨 룩업? HLOOKUP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등수 구하래요? 가장 높은 걸로 하래요? 네, 거기 보시면은 순위는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몇 등이요? 1등. 그러면 순위 나왔으니까 라지예요? 랭크예요? 랭크죠. 네, 그래서 결론은 HLOOKUP의 뭐요? 랭크. 네.
라지는 그냥 큰 값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는 h 룩업. 그래서 h 룩업 하시고, 그 다음에 찾을 값이 순위로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요? 랭크. 그 다음에 구할 거는 평균으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 평균 점수가 요 안에서 몇 등이냐인데,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그 다음에 높은 게 1등이니까 무슨 차순이요? 내림차순. 그러면 이제 랭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H룩업에서 첫 번째가 찾을 값이고, 두 번째가 찾을 범위입니다. 여기죠. 그리고 얘도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F4.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있는데, 요게 몇 번째 줄 갖고 올 거냐예요? 두 번째 줄 갖고 올 거죠? 그리고 근사예요? 유사예요? 정확히예요? 유사죠. 왜냐면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1357이잖아요. 그럼 2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유사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1, 2, 3, 4, 5, 6, 7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는 정확히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유사. 그 다음에 채우기 뭐요? 하시면은 이렇게 뭐 등수에 맞춰서 A냐, B냐, C냐 나오죠? 그리고 이따가 어저께처럼 변형돼서 또 해볼 거예요. 어저께 비슷한 거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 했었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러면은 분석 작업 오셔서 여기 안에 누르시고 여기 피벗 테이블은 삽입가는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새 거예요? 기존이에요? 기존이죠. 웬만하면 기존으로 나옵니다. A의 몇이요? 20.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여기부터는 지문 잘 읽으셔야 돼요. 직책은 행. 그 다음에 팀명은 어디요? 열. 그 다음에 값의 실수령액인데 실수령액이 뭐요? 평균. 여기 값은 무조건 합계로 떠요. 그래서 다른 거 나오면은 여기에서 뭐 해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평균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리고 여기 요약 기준에 가시면 요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거기 밑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래요. 그러면 열의 총합계는 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고 피벗 테이블 옵션 가시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요약 및 필터 가서 열의 총합계는 뭐 하세요? 체크 해제하세요. 왜냐면 뭐의 총합계만 설정하래요? 행. 그래서 요거 위치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값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표시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 누르시면 여기 값필드 설정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무슨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 그러니까 거기 지문에 다 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숫자. 그래서 숫자 가서 몇 단위요? 1000단위. 그래서 요것도 위치 숙지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인사팀과 무슨 팀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재무팀만. 그러면은 무슨 팀은 표시 안 해도 되죠? 네. 행사팀은 표시 안 해도 되죠? 요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무슨 레이블이요? 열 레이블. 여기 눌러보세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렵진 않습니다.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여기 누르시면 여기 요렇게 인사팀, 재무팀, 홍보팀 보이세요? 네, 여기에서 무슨 팀은 없어도 된다고요? 홍보팀. 그러면 홍보팀 체크 푸세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홍보팀이 안 나와요. 처음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안 해봐서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없애는 방법은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체크만 하시면 거기에 그 체크되어 있는 것만 나오고 체크 풀린 건 어떻게 되죠?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지. 이런 거는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데이터표. 데이터표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는 해주셔야 돼요. 뭐요? 는.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 정기적금 표의 월 불이백은 이자율과 목표 기간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목표 기간의 변동에 따른 월 불이백에 뭐여? 변화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다 는 하고 월 불이백 치고 뭐여? 엔터. 요게 키포인트예요. 네, 요것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셔서 가상 분석 가서 뭐여? 데이터 표. 그 다음에 우리 행위 줄이라 그랬죠. 열은 뭐라 그랬죠? 열은 칸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바꿔주셔야 돼요? 열. 그 다음에 뭐 바꿀 거죠? 기간 바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요? 기간.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요거 칸이 좁으면 뭐 하시라고요? 넓혀주시고. 이거는 어렵다라기보단 조금 오랜만에 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엄청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하나는 는 치고 여기에 필요한 거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데이터 표 가셔서 행은 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열인데 열이 기간이죠. 근데 여기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있는 요 4를 여기에 있는 숫자로 뭐 해줘요? 바꿔줘요.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요거 하고 이렇게 데이터표 가서 열 입력 셀에 뭐요? 목표 기간. 그 다음에 어저께 했었던 얘기 또 할 건데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있죠? 네, 이거 1, 2, 3, 4, 5, 6이에요. 여기 보시면. 맞죠? 여기 1, 2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연은 뭘로 만든 거예요? 표시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뭐 만들 일은 거의 없지만, 네, 그렇다라는 거 참고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매크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되도록이면 한 방에 끝내야 돼요. 이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꼬일 때가 많기 때문에 매크로는 되도록이면 몇 번에 끝내는 게 좋아요? 한 번에.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도구 가서 삽입 가서 양식 가서 B12에서 어디요? C13에다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평균. 그 다음에 기록 누르고 확인 누르시고요. 평균은 에버리지로 구하래요. 그러면 AV, 에버리지 하고 그 다음에 평균 구해주시고 세우기 핸들 하고 끝났으면 뭐요?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우클릭 텍스트 편집 지우고 평균 치고 엔터 치시면 안 돼요. 바깥에 눌렀다가 요거 눌렀을 때 뭐 안 뜨면 된다고요? 에러 안 뜨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엔 서식인데 오각형으로 하래요. 그러면 삽입 가서 여기 어디 갔냐? 오각형인데 블록 화살표죠.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으로 하고 22에서 F13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 치고 그리고 항상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여기 눌러있는 상태에서 매크로 들어가면 에러 떠요. 그러니까 꼭 여기 쓸데없는데 한번 눌러주시고요.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고 서식 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서식은 A3에서 어디까지요? F3.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색깔은 노란색. 그 다음에 아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거꾸로 했네. 네. 여기 글자 색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이 무슨 색이요? 네, 거기 보시면은 표준색에 빨강색. 그 다음에 끝났으면 뭐 하라고요? 기록, 중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결해 줘야 되죠? 서식. 눌렀을 때 뭐 안 뜨면 돼요? 에러 안 뜨고 안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차트. 그래서 차트 오셔서 판매 단가 계열 뭐 하래요? 제거하래요. 우리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요게 판매 단가죠. 네. 클릭하고 뭐 누르세요? 딜리트. 이게 제일 쉬워요. 하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바꾸래요. 우클릭하시고 차트 종류 가셔서 묶은 세로 무슨 형이요? 막대형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값 축의 최소값은 500, 1500, 기본 단위는 200인데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서식 가시면 여기 오른쪽이 떠요. 그래서 최소값은 500, 최대값은 얼마요? 1500.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몇이요? 200. 그러면 3번 끝. 그 다음에 4번은 두 번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 누르고 여기 레이블 가셔서 레이블인데 어느 쪽이래요? 바깥쪽 끝에.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 누르시고 여기 가서 바깥쪽 뭐요? 끝에.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몇 번 눌러야 된다? 두 번. 하나씩 할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그림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위치는 안쪽에 어디요? 가운데.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는 여기 있다 그랬죠. 페인트 통에 테두리 제일 밑에 뭐 있어요? 둥근 모서리. 하시면 끝.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 오시고 그 다음에 변경이 가능한 것만 해볼게요. 변경이 가능한 것만 저거 해볼게요. 3번 계산 작업에 여기로 와주세요. 표 3으로 오세요. 표 3으로 오셔서 추즈 쓰지 마시고 요번에는 요걸로 해보세요. 스위치로 바꿔보세요. 추즈를. 그래서 스위치 카운터 이렇게 해서 한번 추즈를 뭘로 바꾸시라고요? 스위치로.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스위치가 추주를 스위치로 바꿔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두 가지로 내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카운터로 해서 여기 안에 거 구해야 되죠. 근데 이 스위치 함수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게 몇이면은요 1이면 그러면 그때는 몇 프로라고요? 2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 나오면 몇 프로요? 50%.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몇 프로요? 7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가 나오면 몇 프로였죠? 100%였죠. 이렇게 그 뭐가 나오면 뭐 이렇게 두 개를 바꿔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위치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위치 그러면 뭐 해준다?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옆에다가는 저기 뭐냐, 저걸로 한번 해보세요. if s로. 이거 if s 갖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은 안에다가는 if s의 카운터로 해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if 뭐야? s. 그래서 if s는 이제 요거는 조건이 몇 개 이상일 때요? 2개 이상일 때. 그래서 카운터 갖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처음에 몇 개면은요? 0의 개수가 몇 개면? 한 개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면은 몇 프로라고요? 25%.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요것만 복사 뜨면 돼요. 안에 것만. 안에 거 복사 뜬 다음에 요 뒤에다 붙이는데 2개일 때는 몇 프로였죠? 50%. 그 다음에 3개면 몇 프로요? 75%. 4개면 몇 프로요? 100%.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if s 하실 때 2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몇 가지요? 2가지.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요, 지금처럼 딱딱딱딱 맞으면 1, 2, 3, 4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true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도 잠깐 했었는데 이 if s 할 때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큰 따옴표 true.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머지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나머지에 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true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true는 언제 쓰는 거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1, 2, 3 빼고 나머지는 뭐다 이렇게 나오면
true하고 결과값을 주면 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1, 2, 3, 4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true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s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비슷한 거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변형돼서 크게 할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25분에 또 다음 거 풀 시간 드릴게요.